네, 감사합니다. 백승만 집사님. 같이 도전하고 있는데, 물류 커뮤니티, 무역 커뮤니티, 관세사 커뮤니티, 같이 협업해서 멋지게 디지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7번째로 무역 원활화 해외 DX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무역 원활화 부분에서 활발한 국제 활동과 사례들을 소개할 KT넷의 하성훈 실장입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성훈 실장님은 저희 회사의 글로벌 쪽에 아주 많은 인맥과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국제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해외에 나가시면 거의 전자무역의 선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오늘 요 세션 후에 UN 에스캅의 국장님을 모셨는데요. 이분도 같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명실상부 국제 컨퍼런스하고 비스무리한 수준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그랜드하게 좀 준비를 한번 쇼피 코리아가 아니라 쇼피 브라질도 한번 초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한번 좀 기획을 미리미리 해서 글로벌하게 한번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성은 실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김지영사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동아프리카 단일 관세망 구축 사례라고 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크게 익숙하진 않지만 동아프리카 지역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런 자국 내에 전자 통관 시스템을 연계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자국 내에서의 전자무역, 전자통관, 전자물류 인프라들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이 무역이라는 특성상 이 국가가 협력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국가 간 협력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보실 수 있도록 사례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EAC,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 소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싱글 커스텀스 테리토리라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싱글 커스텀스 테리토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EAC는 이제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라고 해서 원래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는 1960년대쯤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이 3개국이 같이 이제 협력체를 구성해서 있었고요. 이후에 협력체가 이제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2000년도에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를 다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내륙 국가인 부룬디, 르완다가 2007년도에 가입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남수단까지 가입을 하면서 상당히 큰 지역 협력체가 됐습니다. 한국하고 비교를 하라고 제가 한국 지도를 살짝 옆에 놨던데요. 간단하게 피겨를 보시면 우간다 정도의 국가 국토가 한국의 남북 사이즈하고 비슷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한국 반도의 한 10배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인구는 한 1,700만,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가 각 한 5천만 정도 되기 때문에 각각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인구가 있고 이 동아프리카 이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GDP 총합이 한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10분의 1, 인구는 한 3배 정도가 좀 넘는 데 비해서 GDP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 트리티라는 것을 이 이스트 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들이 체결을 2000년도에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동아프리카 이 지역 협력체 구성을 할 때 크게 4단계로 진행하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관세 동맹이고 두 번째가 단일 시장, 세 번째가 통화 동맹,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정치 동맹을 이제 맺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제 첫 그 단계가 이제 관세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3년도에 그 동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이 관세 동맹을 위한 그 싱글 커스텀스 테리토리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합의를 했고요. 이 대통령들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 말 그대로 이 관세 그 기구들의 협력을 통해서 영내 이제 무역 원활화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뭐 관세 수납 간소화라든지 아니면 통과 화물의 관리 간소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 국경 통과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T넷은 그 이 프로젝트를 탄자니아 조세청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참고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그 나라의 그 세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 뭐 한 20%에서 많게는 뭐 한 40~50% 이상까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관세청과 국세청이 합쳐져서 이제 조세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KT넷은 탄자니아의 조세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은 미국의 원조기구의 USAID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약 160만 불 정도 규모였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그 EAC 국가 간 그 관세 기관들의 전자 통관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범위가 들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큰 대륙 국가에서 이제 그 무역을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그 담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물건들이 이제 여러 나라를 통해서 그 진행이 그 화물이 운송되게 될 때 각각의 나라에다가 보통 그 본드를 담보를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본드를 내고 다시 돌려받고 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그 본드들이 누적되게 되면은 무역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다행히 이 프로젝트를 할 때쯤에는 EAC 국가 간에 이제 지역 통합 담보라는 제도가 정리가 돼서 이런 그 담보를 갖다가 하나만 제출하게 되면 이 통과 화물에 대해서 모두 다 통용이 되는 이제 그런 제도를 적용하는 게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회사가 구축한 이 탄자니아의 전자통관 시스템에 이 EAC의 그 SCT 프로젝트 정보를 연결을 해서 화물 추적 정보를 이 화주라든지 물류업체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이 화물의 과실성을 높여주는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서 그 많은 해외 쪽의 통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제 강철호 책임과 그 주축련 PL이 주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내 무역 교류에 대한 그 프로세스 시나리오들이 서비스가 됐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 진행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들 사례를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우간다에서 수출을 해서 케냐를 통과해서 탄자니아 다르살람 항만에 선적이 됐을 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간다 쪽에서 수출 신고서를 작성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수출 신고서 정보가 케냐의 조세청과 탄자니아 조세청에 각각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간다 그 조세청 직원이 각각의 트럭별로 이제 소위 엑시트 노트라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역시 이 정보들이 각각의 케냐의 그 관세청과 탄자니아 관세청에 전송이 되면서 이쪽에서는 어떤 화물들이 들어올 거고 그 화물들이 수입국이 케냐나 탄자니아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과 화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이 화물이 케냐나 탄자니아에 도착했을 때 국경에서 어떤 수입 신고나 통과 화물 신고를 하지 않고 단지 그 C2라는 로드 매니페스트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화물이 바로 통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이 케냐 국경에 도착하게 되면은 케냐에서는 이 화물이 국경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냄으로써 우루과이 조세청에서는 화물이 반출이 끝나서 더 이상 그 우루과이 관세청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정보가 확인이 되고요. 다시 또 그 화물이 탄자니아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탄자니아 조세청에서는 화물의 도착 확인서를 생성을 시켜서 다시 케냐 조세청에서도 그 화물이
무사히 탄자니아 항만으로 탄자니아 국경을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탄자니아 그 항만청에서는 다시 화물이 게이트에 진입을 한 것을 그 탄자니아 조세청하고 우루과이 그 수출국인 우루과이 그 조세청에 전송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루과이 조세청에서는 그 화물이 탄자니아에서의 그 최종적으로 화물이 선적돼서 나갔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그 영내에서 여외로 수출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탄자니아에서 부룬디를 통과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이제 수출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역시 그 탄시스에서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관련 정보가 탄자니아 조세청하고 그 부룬디 조세청으로 전달이 되고요.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트럭별로 엑시트 노트를 생성해서 전달하게 되면 어떤 화물들이 어떤 트럭으로 오게 되는지 부룬디 조세청이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그 부룬디 조세청에서는 그 화물에 도착하게 되면 도착 확인서를 보내서 탄자니아에 그 화물이 부룬디에 도착했음을 확인을 시켜주고 역시 부룬디가 화물이 나중에 콩고로 넘어가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반출됐다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을 하고 정보가 탄자니아 조세청에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탄자니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화물에 대한 통합 담보 보증을 해제를 시켜줌으로써 파주들이 크게 그 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그 규모가 많고 빈번한 업무 프로세스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이 화물이 수출이 돼가지고 탄자니아를 통과해서 이제 루안다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루안다는 현재 수입의 한 70%가 이런 탄자니아 다레살람 항만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발표할 때 크게 소개를 잘 시켜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도착 목적지 확인이라는 제도인데요. 그게 뭐냐면 화물이 그 다레살람 항만 같은 곳에 입항지에 있는 동안에 실제로 수입국에서는 수입 절차를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다 납부가 끝나게 되면 그 관세 납부가 완료된 후에 그 루안다 조세청의 직원이 트럭별로 엑시트 노트를 만들어서 탄자니아 조세청에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 조세청에서는 이 데스티네이션이 루안다로 목적지가 루안다로 되어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따로 어떤 뭐 통과 화물 신고라든지 어떤 수입 신고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루안다 조세청이 내리게 돼 있고 루안다 조세청이 그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 신고를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승인 신고를 확인을 하고서 탄자니아 조세청은 물건을 반출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보세 운송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 운송 후에 다시 화물이 루안다로 넘어가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루안다 조세청이 반출 확인을 하고 그 반출 정보 확인 정보를 조세청에 보냈을 때 탄자니아 조세청은 다시 그 화물에 대한 그 담보를 해제를 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 SCT 싱글 커스텀스 테리토리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히 내륙 국가의 물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루안다 케이스를 봤더니 탄자니아에서 루안다까지 컨테이너 운송하는 비용이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기존에는 한 5,000불 정도가 들었는데 이 프로젝트 이후에 3,000불 정도로 낮아지고 그 화물 운송 시간도 21일이 걸리던 화물 운송 시간이 실제로 5일로 줄어드는 굉장히 그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출 케이스에 있어서도 그 월드뱅크의 두잉 비즈니스 보고서를 참조를 해서 이 프로젝트 이전의 평균 수출 소요일과 그 이후의 수출 소요일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 비용, 수출 통과 필요 문서 등을 비교를 해보면 프로젝트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통관이 신속해지면서 영내 신선 상품의 교육이 굉장히 증가가 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그 수출하는 그 통과하는 화물들이 서로 간에 그 관세청에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서
그 밀수와 같은 그 불법 통관 사례가 굉장히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러한 그 화물 정보들이나 그 통관 수출 수입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이런 역내 그 무역 완화라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그 제반 정보들이 이제 디지털화돼서 이런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정책들적인 면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됐지만 반대로 이 현재 통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동아프리카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별로 이제 개인이나 기업의 이제 식별 체계가 다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러한 정보들이 항만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들에서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입 통관 이런 절차들이 많이 줄어듦으로써 실제 관세사들이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 관세사들의 이제 업무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크게 현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그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관세와 물류 부분이 크게 개선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 간의 협력이 얼마나 이제 전자무역이나 전자통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